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급격하게 확산하던 코로나19가 현재는 감소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감소세로 돌아선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위생지침 준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현재 PCR 검사로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급확산하면서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주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가짜 코로나19 검사서가 생겨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가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판매하거나 원래 가격에 몇 배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특히 가짜 검사 키트를 판매하거나 가짜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정보까지 빼내 신분도용에 사용하는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LA 지역에서 화물 열차 내 물품을 약탈하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쇼핑 업체들이 보낸 각종 화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화물 도둑들의 범행 대상이 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와 온라인 쇼핑 업계는 이러한 화물열차 약탈이 단순한 절도범들의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재확산이 이루어졌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 감소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핵심 수치인 일일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검사 시 양성 판정률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개월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여 명을 기록해 누적된 수치가 상당하다 보니 입원 환자 수 감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감소세로 돌아선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위생지침 준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수치가 그나마 다행히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겨울 이 전파와 감염력이 높은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했죠. 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미국과 유럽 등지입니다. 이 하루에도 수십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중환자를 포함한 입원 환자 수도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재확산 상황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과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보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파동을 겪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은 뒤에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 80만 6,800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에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확진자는 이 일평균 70만 5,878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서 15,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북동부 지역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태는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의 척도로 꼽히는 것이죠. 이 캘리포니아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드디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요 광역 생활권인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번 주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수치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지난 1월 첫째 주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7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2,0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만 2천여 명에 달했는데 현재는 2만여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LA 광역생활권과 샌프란시스코 광역생활권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하락세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장 감염자 숫자가 많았던 LA 카운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지난 25일 발표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8,8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4만 명대를 보이다가 현재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코로나19 검사 범위 축소와 보고 지연 등의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이하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현재 2만 명대를 오가고 있지만 이 추세라면 LA 카운티 일일 확진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새 변이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코로나19 수치 감소세에 돌입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와 검사 시 양성 판정률 감소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 24일 기준 7일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인구 10만 명당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한 주 전인 인구 10만 명당 38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0명 줄어든 겁니다. 검사 시 양성 판정 비율 역시 한 주 전 17%에서 14%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적은 수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 수는 4,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 감소 의미는 좀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LA 카운티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전국에서 각 지역 코로나19 상황의 척도를 삼을 때 LA와 뉴욕이 꼽히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이죠. 네. 이 LA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국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60에서 70만 명에 달할 당시에 LA 카운티가 이 가운데 8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죠. 그런데 앞선 수치와 마찬가지로 2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를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퍼레어 국장 말대로 이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다음 달과 오는 3월 새 변이 오미크론이 번지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각 지역 정부를 포함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확진자 수의 감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우선 연방 정부는 자가 검사 키트 무료 배포에 이어서 고품질 마스크 무료 배포에도 나섰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고품질의 N95 마스크 4억 장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겁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전략 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이번 주부터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각 지역 약국이나 보건센터로 이번 주 후반 배송이 시작되며 이 성인 1인당 3장씩 받아갈 수 있고요. 이 배포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동되는 시점은 다음 달 초며 이 어린이용 마스크도 조만간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보호장비 배포라면서 마스크 부족에 시달렸던 코로나19 초반과는 달리 의료진을 위한 고품질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N95 마스크는 매우 작은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고 KN95는 그에 준하는 중국 표준입니다. 이 N95는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서 N95 마스크가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일반인에게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이 N95 마스크가 의료진을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지난해 9월 지침에서 일반 대중으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 세크라멘토를 지역구로 하는 리처드 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접종해야만 하는 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리처드 펜 의원은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만큼 학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학교가 오픈돼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리처드 펜 의원은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올해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백신 접종률을 늘리고 잘못된 정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하는 백신 관련 두 번째 법안입니다.
앞서 스캇 위너 주 상원 의원이 12살 이상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 SB 866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자녀들의 의료 관련 결정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전에 학교 백신 규정을 변경하려 했을 당시에 격렬한 논의와 시위, 그리고 체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선 법안에 따르는 반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끝을 모르고 치솟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행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지난해 가을 전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이 새 변이 오미크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었죠. 그런데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고요. 이 전 세계에서 델타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전파력이 높지만 감염 시 증상이 경증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사망자 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코로나19 사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 당시에 이 코로나19가 번지고 수그러들고를 반복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연휴와 각종 방학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수그러들고를 반복하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델타 변이가 나왔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수그러들 때쯤 되니 오미크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짚은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고 여전히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적했는데요. 마리아 판, 케르크 호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새 변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등장 때문입니다. 케르크 호버 팀장은 오미크론 다음에 등장하는 변이는 지금 돌고 있는 변이들을 추월해야 해서 더욱 전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새 변이가 지금 변이보다 치명적인지 주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케르크 호버 팀장은 이론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수록 치명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WHO의 우려대로 현재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고 있는데 치명률이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케르크 호버 팀장은 새 코로나19 변이의 관건은 치명률이라고 강조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케르크 호버 팀장은 향후 출현하는 변이는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의 긴급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크 라이언 박사도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계절적으로 또는 취약그룹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 당국자들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큰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지속해서 진화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HSA가 코로나19 PCR 검사로도 다른 변이들과 구분하지 못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확진자 샘플의 PCR 검사 결과 S유전자 표적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등을 추적하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과 유사함에도 S유전자 표적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출이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일까지 해당 변이가 53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총 7건 발견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는 이후 덴마크와 노르웨이, 인도 캘커다에도 발견되면서 검출국은 총 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HSA 소속 미라 찬드 박사는 바이러스는 진화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유전체 감시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가 치명적인지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을 기존 오미크론의 새 하위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덴마크 초기 연구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입원율이 원래 오미크론 변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소 샘플 담당자인 마츠 마르티넬 연구원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발견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고 감염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변이 출현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훨씬 더 많은 하위 계통 변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응 방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전 기자 수첩 시간에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는 후진국에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짚어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의료 인프라 구축 차이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 의료 시스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공공위생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후진국의 경우는 반대죠. 후진국의 상황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후진국에서도 빈부가 있는데요. 후진국에서의 빈부 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후진국 내 다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회복했다, 또 감염되고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내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이 등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이 그리고 강력한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 차원에서의 후진국을 향한 코로나19 지원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공존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 주사를 맞듯이 백신을 접종하고 또 항상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수첩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